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3일 일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래 일요일은 신문사설이 없는데요.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조선일보가 유일하게 일요일 날 신문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일보 사설 3건에 대한 언론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전 대법원장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장 이렇게 말했는데 이 진짜 속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네요. 이 대통령의 사법부 수사 뜻에는 그 자리에서 맞장구를 치고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협박받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대해서도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몸을 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 재판독립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실제 속내가 뭐냐? 이것을 이제 다그치고 있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거래와 사법농단에 따른 양성태와 그 관련자들의 구속으로 헌법적 질서가 무너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번에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이 이제 구속된 사건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최종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많았고 또 그 공안 사건의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서 그 판결이 뒤집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돈과 권력에 좌우되고 있다 이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조를 우리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 그 권력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유연적인 판결을 내린 이런 양성태 이 대법원.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이 바뀌었고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이나 법치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이를 진실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법논리가 아니라 이제 진영의 논리만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중립적 위치에서 돈과 권력과 뭐 어떤 정권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법리에 따른 판결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가까운가 아닌가 코드 인사인가 아닌가 이걸 떠나서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이 저질러온 사법 적폐로부터 지금 대법원장조차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뭐 판사들에 대한 탄핵 이제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판사를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법원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단순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속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정말 이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개혁 없이는 이 난국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새만금에 묻지마 세금 퍼붓기로 불 꺼진 공항 또 짓는다니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3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중에서 특히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항, 지방공항이 14개인데요. 김포, 김해, 제주, 대구를 제외한
10개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건 심각한 상황들이 여러 차례 보도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8천억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이걸 허용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예비 타당성 조사는 1999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 건설될 경우에 이상의 그 건설 사업이라든가 정부화 사업이라든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토목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토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해 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느닷없이 예비 타당성, 그것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공항의 중복 과잉 투자로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8천억 원에 달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이건 정말 그 예비타당 조사 면제 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그냥 허용할 것이 아니라 전면 제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감히 촛불혁명 대통령에게라는 여당 대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제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한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네요.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해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촛불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1700만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박근혜 최순실을 비롯한 그 일당들이 전부 구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많이 풀려나긴 했죠. 먼저 촛불혁명은 문재인이란 더불어민주당 출신을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촛불항쟁이 일어난 건 아니죠. 이 촛불혁명의 성과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부지리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촛불항쟁 당시에 박근혜 퇴진을 외쳤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그때 대표는 질서 있는 뭐 퇴진 운운하면서 실제 박근혜 퇴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촛불항쟁이 굉장히 힘을 받아서 진행되고 그래서 결국 박근혜 정권이 몰락함으로써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뭐 40%대이긴 합니다만 40%대, 20%대라고 하는 40대 20이라고 하는 여야 간의 그런 굉장한 이 득표 표차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촛불항쟁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었었지만 촛불항쟁이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항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인식할 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감히 촛불혁명 대통령에게 이런 식의 표현, 이런 식의 자세는 어느 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경수 지사를 구속시킨 판사가 사법농단의 양성태 사단인가 아닌가, 아니면 드루킹과 공모한 것인가, 아닌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 대선 댓글 조작의 선거법 위반 여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가부 문제는 법률적, 정치적으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아마 2012년 대선 시기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새누리당의 그런 댓글 조작 사건들도 지금 KBS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과 관련된 드루킹 사건, 김경수 지사의 구속, 거기에 연동해서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란 것을과 연결해서 대선 부정사건, 뭐 대선 불복 이렇게 지금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이제 펴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정원이 개입하고 역시 국정원, 기무사, 경찰이 총동원된 박근혜 2012년 대선에서의 그런 이 부정선거에 관한 이 대법원이 판결을 아직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까지 모두 이건 다뤄야 될 문제다. 대선 부정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뭐 그 이전 이명박 정부까지 대선 부정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들은 모두 뭐 물론 그 시효가 끝났을 수도 있고 대통령 임기를 다 마쳐버렸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역사적인 어떤 정의를 위해서도 민주주의 절차가 훼손되고 민주주의 절차가 훼손된 상태에서 권력을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이후에 권력이 행사하는 것은 다 불법이고 부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3일 일요일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언론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